자, 요 파트가 이제 항상성하고 우리 몸의 조절 작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을 조절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바로 신경에 의한 조절과 자, 그다음에 호르몬에 의한 내분비계의 조절.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먼저 이제 우리가 신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건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복잡하고 과정이 되게 근데 자, 이제 신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극을 감각기관에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외부 자극을 수용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계로 그걸 판단을 해야 될 때 판단을 하고 중추신경에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운동기관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잖아.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것이 바로 신경계. 그러면 그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가 바로 신경세포, 뉴런.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뉴런인데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데 자, 이 뉴런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경세포체, 여기에는 핵과 자, 그 안에 이제 세포핵이 있겠지. 얘도 세포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 소기관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 대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신경세포체에서 나뭇가지처럼 이제 쭉 갈라진 것이 있어. 이걸 우리가 가지돌기라고 해. 가지돌기. 그래서 이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는 감각세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알지?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또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 공간을 뭐라고 그래? 그치. 바로 시냅스. 그래서 시냅스를 기준으로 자, 바로 앞뉴런, 뒷뉴런이 있어. 그러니까 자, 시냅스 전뉴런. 그리고 후 뉴런이 있으면 전 뉴런에서 후 뉴런으로 자, 자극이 전달이 됩니다. 물론 이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은 전기적 신호에 의한 전달이 있고 화학적 신호에 의한 전달 두 가지 다 있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고등학교에서는 화학적 신호에 의한 전달, 즉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실적으로는 여기는 전기적 신호도 같이 관여한다. 전기적 신호도 있고 우리는 이제 이걸 조금 더 많이 얘기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감각세포와 연결이 돼 있고 시냅스에서는 앞뉴런, 전 뉴런에서 후 뉴런으로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야? 가지돌기다. 그리고 받는 것이 전기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 두 가지에 의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알겠니? 자, 그리고 나서 이 신경세포체에서 쭉 연결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축삭돌기라고 그래. 축삭돌기. 그래서 자, 축삭돌기는 자, 길게 신경세포체에서 길게 뻗어나온 돌기를 우리가 이제 축삭돌기라고 하는데 이 축삭돌기하고 신경세포체에서 여기가 뭐냐면은 축삭언덕이라고 그래. 축삭언덕. 알지? 축삭언덕. 그러니까 이 축삭언덕이 왜 중요하냐면 이 축삭언덕에서 자,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축삭돌기잖아. 이쪽이 이제 신경세포체잖아. 자, 자극이 이렇게 이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축삭 언덕에서 축삭돌기로 자극을 보내지만 반대로 얘는 이쪽으로는 자극을 못 보내. 그렇기 때문에 시냅스에서 전 뉴런에서 후 뉴런으로 앞에 뉴런에서 뒷 뉴런으로 자극이 전달이 되지 이쪽으로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중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축삭 언덕이야. 그래서 축삭 언덕에서 뭐가 나타나면 그 활동 전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 활동 전이가 축삭돌기를 따라서 쭉쭉쭉쭉 전달이 되는 거야.
이동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요 끝에 축삭돌기 말단 있지. 자, 축삭돌기 말단이 바로 자, 뭐냐면은 얘는 두 가지지. 자, 일단은 운동과 관련된 근육 세포와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냅스에서는 자, 얘가 이제 시냅스 축삭돌기 말단에서 시냅스라고 하면 이쪽이 바로 뭐야? 앞뉴런, 전뉴런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후뉴런이야. 그래서 시냅스에서 후뉴런에게 자극 또는 우리가 흥분이라고 하죠. 흥분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전기적 신호도 있고 화학적 신호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 화학적 신호 같은 경우가 신경 전달 물질이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축삭돌기 말단에서 뭐가 있냐면 시냅스 소포. 맞지? 그래서 여기 말단은 주머니처럼 되어 있어. 주머니처럼. 자, 이렇게 자 되어 있다. 그래서 축삭돌기의 말단은 뒷뉴런으로 또는 근육세포에게 이 활동전이가 전달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흥분을 전달하기도 한다. 자, 이것이 바로 뉴런의 기본 구조다. 알겠지? 자, 이제 뉴런의 종류는 형태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는데, 일단 이제 형태는 바로 뭐야? 마리집 유무야, 마리집. 그래서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 자, 마리집이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 그러니까 축삭돌기가 일종의 하나의 세포잖아. 세포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를 둘러싸고 있는 요 막이 세포막이거든. 그래서 요 마리집이라는 곳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자, 일단 마리집을 보면 잘 봐야 돼. 슈반세포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얘도 세포기 때문에 표면에 뭐가 있어야 돼? 세포핵이 존재한다. 그럼 이제 이 슈반세포가 있으면 여기 핵 있지? 여기가 이제 축삭돌기가 되고, 요 슈반세포가 자, 요런 식으로 어떻게 돼? 돌돌돌, 우리 롤케이크처럼 잼 있는 부분이 막 돌돌돌 말려 있잖아. 요 돌돌돌 말려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세포막이야. 자, 세포막은 인지질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얘는 수용성이야, 지용성이야? 그렇지. 그래서 지용성의 세포막으로 돌돌돌 감겨져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전기적으로 절연체 또는 부도체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요렇게 여기가 축삭돌기가 있으면, 자,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채널에 의해서 계속 흥분이 옆으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마리집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 마리집. 그래서 마리신경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요 축삭돌기가 드러나 있지. 여기를 뭐라고 한다? 랑비의 결절이라고 그래. 자, 흥분이 이렇게 와. 그러면은 흥분이 이렇게 오고, 자, 요렇게 오면 여기가 흥분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거 조금 더 해볼까? 자, 우리 이미 내신도 한번 다 해봤지만, 어떻게 돼?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고 칼륨 이온이 나가잖아. 그치? 그래서 탈분국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재분국이 일어나는데, 여기가, 랑비의 결절이, 여기가 틈이 굉장히 좁은 틈이거든. 그래서 여기 좁은 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온이 쉽게 밖으로 확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몰려버리는 거야. 나트륨 이온 들어오고 칼륨이 나가면서 여기 이온들이 몰려버리는 거야. 정상적인 경우는 다시 어떻게 돼? 재분극이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재분극이 잘 안 일어나. 이온이 몰려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 요 말이 둘러싸여 있고 여기는 축삭돌기가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자, 나트륨 이온이 요렇게 이동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는 마리집으로 같이 있으니까 이온의 통과가 없지? 그래서 여기에 이온 채널이 없어.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 채널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나트륨 이온이 가. 그거 가면서 여기에서 뭐가 돼? 다시 흥분이 발생하고 활동 전이가 또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또 나트륨 이온이 또 들어오고 칼륨 이온 나가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럼 여기 또 나트륨이 또 이렇게 이동할 거야. 그래서 이 축삭돌기에서 요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의 요 결절 부분에서 계속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거야. 활동 전이. 그러면 요 마리집으로 쌓여 있는 요 축삭돌기에는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하게 되면은 민마리집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돼? 휴지 상태에서 자극에 가면은 어떻게 돼? 분극 상태에서 탈분극, 재분극, 그치?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옆으로 가서 또 분극 상태에서 자 탈분극, 재분극, 원래 상태 또 돌아오고 또 탈분극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 활동 전이가 변하는 과정이 쭉 축삭돌기 따라서 쭉 일어나. 민마리집은 그러니까 신경 전달 아니 이게 이 자극에 전도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단 말이야. 근데 요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자, 마리집 있는 경우에는 요게는 전기가 발생하지 않고 요 결절에서만 그치? 탈분극에 의해서 여기가 활동 전이가 발생되고 자, 이온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또 탈분극되고 활동 전이 생기고 이온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또 탈분극되면서 활동 전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기 발생 이 결절에서만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요게 전기, 요게 전기니까 이런 식으로 전기가 결절을 이렇게 뛰어넘는 그래서 얘를 도약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마리집 신경은 이러한 도약 전도에 의해서 신경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자,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래서, 마리집 신경, 민마리집 신경. 요게 했을 때,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슈완스테포가 어떻게 보면은 돌돌돌 감겨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연체, 지용성의 세포막으로 돌돌돌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온의 이동을 막는 절연체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온의 이동이라는 거는 그 채널을 통해서 이온이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칼륨 채널에 의해서 칼륨 이온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 과정이 마리집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어디서 일어나? 결절에서. 근데 결절은 좁은 틈이니까 탈분극은 되지만 재분극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아. 왜? 이온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서로 반발력 때문에 잘 빠져나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 결절로 축삭돌기 안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결절에서만 전기적 신호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마리집 신경이다. 자, 이해됐니? 요거. 그래서 마리집 신경, 민마리집 신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리집 신경이 어떻게 돼? 전도 속도가 빠르고 민마리집 신경은 전도 속도가 느리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슈만세포는 절연체 역할도 하지만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도 하기도 해. 알지? 그래서 축삭돌기에 이러한 물질 대사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 전달을 하는데 관여하는 에너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능동수성 ATP 이용하는 게 있잖아. 나트륨, 칼륨 이온 채널. 이런 것들. 여기 필요한 ATP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슈만세포에서 한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능에 따른 분류를 볼게요. 우리가 기능에 따라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 자극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원래는 감각신경.
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추론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연합신경. 알지? 그 다음에 운동을,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운동신경. 요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각신경 또는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구심성, 원심성이 나오는 거야. 알지? 그래서 구심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심성, 원심성은 둘 다 수축을 얘기해. 자, 수축은 뭐야? 당겼을 때 수축하는 걸 구심성. 자, 이렇게 이완 늘렸을 때 수축하는 것이 원심성. 그 우리가 파이도 있을 때 당겼을 때 수축하는 거 여기지. 자, 이완 늘렸을 때 수축하는 건 여기지.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의미의 원래 구심성, 원심성이 그런 의미거든. 그래서 구심성은 당겼을 때 수축하는 성질. 자, 원심성은 늘렸을 때 수축하는 성질.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신경에서는 그냥 구심성은 감각뉴런, 원심성은 연합뉴런, 요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 알지? 그래서 구심성, 연합뉴런, 원심성 세 가지 있다. 기능에 따라서. 그럼 당연히 구심성은 뭐야? 감각기, 감각세포와 연결이 돼 있으면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자극이 어떻게 돼?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는 뉴런이 바로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이지. 그럼 당연히 얘는 자극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지돌기가 발달돼 있습니다. 당연하지. 가지돌기가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구심성.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다? 축삭돌기에 있다. 이게 바로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이야. 그래서 감각 뉴런은 자, 가지돌기가 발달돼 있고, 자,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중간에 놓여진다는 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연합 뉴런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요? 요 가지돌기도 발달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삭돌기 말단. 자, 여기 이제 축삭돌기. 자,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쫙 뻗어 있어. 그래서 축삭돌기 말단이 요렇게 이제 돼 있고, 실제 축삭돌기는 그렇게 많진 않아. 그런데 여기가 왜 축삭돌기 말단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뭘 만드냐면은 시냅스를 만들어요. 여기에서도 시냅스를 만들고, 여기에서도 시냅스를 만들고, 자, 여기에도 시냅스를 만들어. 그래서 연합 뉴런은 한 개의 연합 뉴런이 있으면 얘는 굉장히 많은 시냅스를 형성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냅스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시냅스, 형성된 이 시냅스를 우리는 뭐라면 신경망이라고 그래. 신경망. 그래서 이 시냅스가 많이 형성이 될수록, 그러니까 어떤 신경회로라고 하지.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기억이라든가, 자, 이러한 것들의 기억하는 능력이라든가 판단 능력 등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 자꾸 기억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막 우리가 공부하는 순간에도 계속 요 시냅스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 연합 뉴런이 구성하고 있는 시냅스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시냅스망, 신경망이 발달하는 거지. 공부를 할수록.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는 거야. 알지? 자, 이것이 이제 연합 뉴런이라면, 자, 원심성, 운동 뉴런이야, 운동 뉴런. 알지? 운동 뉴런. 그래서 운동 뉴런은 쭉 이렇게 해서 운동기, 반응기, 즉, 근육세포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근육세포하고 자, 연결이 돼 있는 게 바로 이게 이제 운동 뉴런이야. 운동 뉴런. 그래서 요렇게 돼 있고, 자, 얘는 정상적으로, 자, 어떻게 돼?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그리고 축삭돌기, 그럼 요렇게 되겠지. 자, 됐습니까? 근데 감각뉴런은
무조건 외부에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자극이란 거는 외부 자극이지. 무조건 외부? 외부 자극이지. 외부 자극.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기가 뭐야? 눈, 시각, 코, 후각, 귀, 청각, 평형감각. 이게 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야.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야. 피부 감각. 다 외부하고 노출이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외부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얘네들이 세포나 기관하고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조직 세포라든가. 그치? 그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염증에 의해서 통증이 느껴졌어. 근데 그 통증이 피부가 아니라 내가 속의 장기에서 발생이 되잖아. 그럼 장기 입장에서는 장기 세포가 있으면 그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있어. 그 염증은 외부가 되는 거잖아. 세포 외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밖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도 외부가 존재한다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지. 자, 뉴런의 신호 전달 경로, 자극, 감각. 자, 근데 역으로 가진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 역으로 가진 않는다는 거. 이제, 자, 이제, 우리 진짜 중요한 거. 자, 흥분의 전도. 자, 일단, 우리가 흥분의 전도 방향은 좀 심플하게 그림을 그리면, 자, 요렇게 요렇게 그릴게. 요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감각세포라고 하면, 자, 요렇게 오니까, 일단은, 자, 어떻게 돼요? 요렇게 이동이 됩니다. 요렇게. 알겠지?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 흥분의 이동 방향은 가지 돌기에서 맞아? 자, 감각세포에서는 가지 돌기지. 그치? 가지 돌기에서 자, 일로 가니까 어디로 가? 축삭 돌기. 그치?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뉴런 내에서 자, 여기가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은 A 뉴런에서는 요렇게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축삭 돌기에서 가지 돌기. 자, 다시 축삭 돌기로 간단 말이지. 그러면은 얘도 자, 비뉴런이야. 그러면 뉴런과 뉴런 사이 시냅스에서는 앞뉴런, 전 뉴런의 축삭 돌기, 후 뉴런의 뒷 뉴런의 가지 돌기. 알겠지? 바로 이제 요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감각세포에서 이제 여기가 흥분이 발생이 됐을 때 그래.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자, 여기에 자극이 가해진단 말이야. 뉴런 내에서 자극을 주어지는 거야. 뉴런 내에서. 자, 여기에 자극이 가해졌어.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흥분의 전달은 양방향입니다. 알죠? 양방향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 축삭 언덕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축삭 언덕이 있기 때문에 자, 일종의 얘는 벽 같은 느낌이 되는 거야. 우리가 벽이라는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나트륨하고 칼륨 이온의 채널 때문에 그래. 채널의 특징 때문에. 그래서 이 축삭 언덕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 못한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여기에서 딱 멈춰버리고,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넘어가죠. 일단 요거부터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이제 이러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흥분이란 건 뭐냐면은 그 자극에 의해서 전기적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흥분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래서 흥분이란 거는 자극에 의해서 뭐가 나타난 거야? 전기적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린 그것을 흥분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래서 뉴런 내에서는 이러한 전기적 신호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 축삭돌기에 따라서 이동한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 흥분의 전도라고 그래. 알겠지? 흥분의 전도. 전기적 신호가 자, 쭉 나타나서 이동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흥분이 전도가 되는 순서를 보면은 분극, 탈분극, 재분극. 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제 분극, 탈분극, 재분극. 자, 이러한 것들이 각각 뭐냐? 자, 여기가 아니고 밖이야. 알지? 아니고 밖이야. 자, 여기에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가 있고, 자, 나트륨 이온 통로가 있고, 또는 우리가 채널이라고 그래, 채널. 자, 여기에 칼륨 이온 통로가 있어요. 있지? 그래서 여기가 뉴런 아니고 뉴런 밖이잖아. 그치? 자, 뉴런 밖에는요, 나트륨 이온이 많아요. 그래서 얘 농도가 한 150, 자, 미리몰 농도가 돼요. 알지? 자, 안에는 칼륨 이온이 많아요. 세포 안은, 세포액이니까. 자, 얘도 150m몰 농도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포와 세포 사이, 세포 밖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고, 여기가 우리가 체액이라고 하지, 체액 또는 조직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포 안을 채우고 있는 거는 칼륨 이온이 많아. 그래서 세포액은, 자, 칼륨 이온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요것만 있냐라는 거 아니야. 자, 여기에는 나트륨 이온도 있어. 나트륨 이온. 알지? 그래서 여기가 나트륨 이온이 15m몰 농도야. 자, 여기가 칼륨 이온도 있어. 세포 밖에는 얘가 5m몰 농도야. 알겠니? 그래서 이 자극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이런 상태를 유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요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의 펌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ATP를 사용해서, 자, ATP를 사용하니까 능동수동, 능동수송. 알지? ATP를 사용해서 자, 나트륨 이온 3개를, 자, 칼륨 이온 2개를 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나트륨 이온은 능동수송이니까는 뭐야? 농도의 역으로 가야겠지. 확산의 반대. 저에서 고로. 그래서 얘를 안에서 밖으로. 자, 얘도 능동수소니까 칼륨 이온. 자, 이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알겠니?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자,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 상태로 해서 자, 이직이 작용하고, 다음 자극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이때를 우리는 뭐냐면 휴지 상태라고 할게요. 휴지 상태. 휴지 상태. 자, 나트륨 이온 통로는 완벽하게 닫혀버린다. 그래서 완벽하게 닫혀 있고, 자, 칼륨 이온 통로가 약간은 얘는 느슨해. 그래서 밖에 있는 나트륨 이온은 아예 들어오질 못해.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려면 무조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가 필요해. 능동수송. 근데 칼륨 이온 통로는 약간 느슨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빠져나가긴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요. 잘 봐. 밖에 양이온의 농도 다 합치면 얼마야?
155. 안에 양윤을 다 합치면 165. 그 양윤이 얘가 더 많으니까 안쪽에 플러스고 바깥쪽에 마이너스가 돼야 되네? 그치?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자, 왜냐면 요 바깥쪽에서는 음이온이 염화이온이거든. 자, 요 안에도 염화이온이 있겠지. 근데 염화이온만 있냐? 아니란 말이야. 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자, 그래서 큰 덩어리에 어떤 분자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분자나 단백질 같은 입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마이너스 전하 띠는. 근데 얘네들은 통로가 없거든. 안에 있는 통로가 없거든. 근데 얘네들은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자, 세포 안에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온만 보면은 세포 안이 더 농도가 높잖아. 그러니까 세포 안이 플러스로 돼야 되고 세포 밖에 마이너스 돼야 되겠지만 실적으로는 얘 때문에 이 세포 안에 플러스가 오히려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세포 안은 마이너스로 세포 밖은 플러스로 이렇게 사이좋게 존재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분극. 이게 바로 분극이야. 알지? 요것만 보면 안 돼. 요것만 보면 큰일 나. 헷갈려. 자, 양이온만 보면은 세포 안이 더 많어. 근데 세포 안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거대한 분자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이나 자, 이러한 어떤 분자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세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세포 안에 있으니까 자, 어떻게 돼? 플러스가 세포가 더 많아도 양이온의 농도가 더 많아도 음이온이 더 많기 때문에 세포 안은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 안은 마이너스고요. 세포 밖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극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안과 밖에 막전이 차를 측정할 거예요. 막전이 차. 알겠지? 그래서 막전이 차를 측정했을 때, 이게 실제로 어떤 그 생물체 내에 있다면, 이 막전이는 대략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60 mV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 막전이 측정할 때, 생물체 근데 이게 생물체 밖에서 측정하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70 mV입니다. 물론 생물체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물체 밖에서 쉽게 말해서 신경세포를 분리된 신경세포를 측정하면, 그러니까 신경세포는 따로 분리해가지고 측정하면은 이거 간단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전구 갖다 꽂아 놓고서 전압계에다가 이거 나타내면 돼. 바로 이제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리된 신경세포 가지고 이제 실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전이를 우리는 자, 자극이 전달되지 않은, 자극을 받지 않는 휴지 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휴지 전이. 자, 생물체 안에서는요, 주위에 얘네들의 영향 때문에 이 막전이가 조금씩은 이제 차이가 나. 그래서 오로지 안과 밖의 막전이만 비교하려면 안과 밖의 분리된 신경세포에 있어가지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70 mV를 자, 바로 휴지 전이, 분극 상태의 전이를 뭐라고 한다? 휴지 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됐니?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으로. 알지? 자, 그러면 분극 상태에서 자, 왜 뉴런 바깥쪽, 세포막 바깥쪽이 플러스고 안이 마이너스인지 알지? 바로 이제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요 나트륨 이온 통로가 닫혀 있고 칼륨 이온 통로가 그러니까 느슨하게 열려 있긴 하지만 얘도 닫혀 있고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이온 펌프를 통해서 나트륨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을 밖에서 안으로 이제 한 다음에 요 농도가 유지가 되는 거야. 요 농도를 유지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펌프 능동수송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은 이 능동수송은 안과 밖에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농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얘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게 뭐야? 과분극 상태에서 다시 원래 휴지 전이로 갈 때는 얘가 본격적으로 작동한단 말이야. 얘가 본격적으로 작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펌프의 역할이고 일단 알지? 펌프의 역할이고 그러면 왜 안에 농도가 양이온이 더 많은데? 그거는 얘 때문에. 알지? 얘가 세포 안에 있으니까 뉴런 세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바깥보다 안쪽이 더 플러스가 훨씬 더 적어져서 마이너스가 되고 바깥쪽이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얘를 전극을 안과 밖에 전극을 갖다 측정했더니 분리된 신경세포에서는 쭉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은 신경세포에서는 마이너스 70. 요 숫자 꼭 외워야 되겠지? 자, 얘 막전이를 갖게 되고 우리는 이 막전이를 뭐라고 한다? 휴지전이. 다시 말해서 휴지전이는 뭐다? 분극 상태의 전이가 되는 거야. 즉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알겠지?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얘를 분극 상태의 전. 왜냐면 이제 조금 내용을 좀 깊게 설명할 거야.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이것이 왜 이런지 그냥 그 과정을 외웠지 실질적으로 그 원리라든가 거기에 실제로 그 진행되는 것들을 이해를 못한 상태 그냥 딱 과정 단계만 딱 외우다 보니까 거기에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잖아. 그치? 이게 되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들어갈 거야. 탈분극이 여기가 과정이 좀 복잡해. 자, 일단 요 0초일 때 요게 자극을 가해. 그럼 자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일단은 자극이 가해졌어.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해. 자,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겠지. 그러면은 안에 플러스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줄어들고 밖에 플러스가 줄어들겠지. 그치? 그래서 요 막전이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막전이 차가. 그래서 마이너스 70에서 쭉 올라가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역치라는 단어가 있다. 역치. 역치가 뭘까? 역치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 자, 자극이 가해졌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반응을 일으키는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자극의 색이야. 얘를 역치라고 한다. 알지? 그러니까 만약 이 자극이 역치보다 작으면 쭉 가다가 그냥 다시 원래 이렇게 돌아가요. 알지?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데 만약 이 자극이 역치 이상이 돼버리면 그럼 이때는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활성화가 돼버려. 그러니까 활성화라는 거는 얘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통로가 많이 열린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되면서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산이라는 표현 씁시다. 확산이 활발해진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 자, 처음엔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쭉 열리다가, 얘가 역치 이상이야. 그러면 이제 이 통로가 확 열려버려. 그러니까 확 열려버리니까, 자, 확 열려버리니까 쭉 가다가 확 열려버리니까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오겠지. 그래서 전이가 막 올라가 버려. 그치?
근데 여기에서부터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요때 요 전위값이 뭘까요? 바로 역치전이라고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역치전위가 그러니까 역치 이상의 자극이 되면 역치전위에 도달하면서 확 올라가 버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활발해집니다. 알겠니? 그래서 요렇게까지 가서 쭉 올라갔어. 그러면은 이때 이제 뭐냐면은 이 전위가 막전위의 최대값이 나온단 말이야. 이 막전의 최대값을 뭐라 불러? 활동전위라고 한다. 활동전위. 그래서 보통 활동전위는 플러스 35mV 평균적으로 약간은 그 생물종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자, 우리 평균적으로는 네. 자, 그렇다면 자, 이 최대값에 도달하잖아. 그러면 이때 이제 나트륨이온의 통로가 불활성화가 되는 거야. 나트륨 통로가 불활성화가 돼.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불활성화가 되면서 나트륨이온의 통로가 닫힌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칼륨 이온의 통로가 열립니다. 활성화되면서. 알지? 그래서 칼륨 이온의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 이온에 뭐가 나타나? 확산이 나타난다. 자, 확산은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혔잖아. 탈분극이야. 여기까지가 탈분극. 그래서 자, 요 시점이 되면서 나트륨 이온 통로 닫히고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 이온이 자, 어떻게 돼? 플러스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자, 플러스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니까 안쪽이 플러스가 됐던 놈이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려고 하고 바깥쪽에 상대적으로 낮아졌던 플러스 값이 이제 어떻게 돼? 커지면서 이 막전위 차이가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줄어들어.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어.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나트륨 이온의 확산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자, 여기에서는 뭐다? 칼륨 이온의 확산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어느 정도 자, 이렇게 와서 휴지 전위에 도달했어. 그래서 이게 이제 휴지 전위에 도달했잖아. 휴지 전위에 도달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휴지 전위에 도달했어. 나트륨 통로는 완전히 막혔지. 근데 칼륨 이온의 통로는 천천히 닫힌다는 거야. 천천히 닫혀.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의 통로는 확 열려서 확 닫히지만 칼륨 이온의 통로는 천천히 닫혀버려. 천천히 닫히다 보니까 칼륨 이온의 일부가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위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더 떨어지면서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80mV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뭐라 한다? 과분구. 그럼 여기는 뭐다? 다시 휴지 전위로 왔으니까 재분구.
알지? 재분국. 그래서 이렇게 과분국이 된 다음, 자, 과분국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봐봐. 그러면, 과분국이 됐을 때 나트륨 이온은 세포 안이 많을까, 세포 밖이 많을까? 응?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다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지. 그래도 하지만 농도가 달라지지. 그래서 과분국이 일어난 다음에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의 펌프가 작동할 거야. 작동하면서 안과 밖에 칼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의 원래 농도로 되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돼요? 휴지 전이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 알지? 자, 이 과정 잘 정리합니다. 근데 펌프는 항상 작동하고 있는 거죠? 농도를 유지할 때, 농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펌프 작동하고, 어긋나면, 그래서 나트륨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 칼륨 펌프는 안과 밖에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농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 여기서, 자, 과분국이 됐을 때 농도가 엄청나게 차이 다르잖아, 원래 농도보다. 물론, 여기서 조심할 것이, 요 모든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밖이 안보다 크다는 거고 칼륨 이온은 자 안이 바깥보다 크다는 얘기야. 단지 그 지점마다 농도가 다를 뿐이야. 알겠지? 요거 보기 잘 나오더라 이거. 보기 잘 나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자, 탈분국이 됐다고 해서 나트륨 이온이 역전되는 건 아니다. 그래도 확산이기 때문에 농도가 최대한 확산되는 건 같을 때까지 확산이 된단 말이야. 같을 때가. 그러니까 농도가 뒤집어지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탈분국이 된다고 해서 나트륨 이온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지. 농도가 밖이 더 작아지는 건 아니야. 여전히 밖이 더 높아. 자, 재분국이 나타난다고 해서 칼륨 이온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안에 있는 칼륨 이온의 농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안에 있는 칼륨 이온의 농도가 아니지, 안에 있는 칼륨 이온의 농도가 여전히 바깥보다는 높다. 하지만 휴지 상태의 농도, 안에서도 150mm몰 농도, 밖에서도 150mm몰 농도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탈분국, 재분국, 과분국이 되는 과정에서 이 농도값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 펌프가 작동하는 거야, 펌프가. 그러니까 펌프가 작동하면서 이 농도를 유지하게 되면 마지막에 요 휴지 전이 상태로 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분국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알지? 자, 재분국하고 분국은 다른 거예요. 재분국이 됐을 때는 농도 구성이 달라. 그래서 농도 구성이 같아야 다시 어떻게 돼? 분국으로 가는 거야. 알지? 자, 요 과정 완벽하게 이해됐니? 요거 이해해야 된다, 이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거의 킬러급 문제가 하나 나오잖아. 근데 그거를 뺀 나머지 문제는 다 맞아야 돼. 그럼 그 나머지 문제가 뭐냐? 각 단계에서 이온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 과정을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알지?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내가 풀 수 있는 거 일단 다 맞춘다. 그래야 최소한 못해도 3등급 딱 확보하고 그 다음에 중킬러 가면서 2등급 1등급. 알지?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우리는 3등급은 맞춰놔야 돼. 목표는 그거야. 그래야 이제 2등급을 노릴 수 있지. 그것도 안 되는데 뭘 그렇잖아. 모의고사에서 3등급이 안 나오고 막 4등급 5등급 이렇게 막 버벅대는데 뭘 킬러를 풀 거야. 그렇잖아. 물론 거기 그 문제도 하겠지만 기본적인 게 돼야 그 다음 걸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항상 이런 마인드로 준비해야 돼. 수능. 이거 한참 남았어. 응?
많이 남았지. 2학년 때 다르잖아. 2학년 때 다르잖아. 그치?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이 그래프 모양을 꼭 외워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막전이 문제가 나왔을 때, 자, 그래프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프가 안 주어지더라도 내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그, 뭐지, 병원 갔을 때 뭐 심장 막 이거 박동했을 때 펄스라고 하지, 펄스. 요거잖아. 요 모양이잖아, 요 모양. 그치? 그래서 요렇게 가잖아. 그럼 요렇게 딱 한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70, 여기가 마이너스 80, 자, 여기가 플러스 35. 자, 요거 해서 요거 꼭 외워놓고 있어야 돼. 자, 특히 요 지점과 요 지점은 뭐냐면은 이 그래프 상에서 한 지점이야.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가 막전이 문제 풀 때도 여기하고 여기를 먼저 찾아낸 다음에 비교를 해야 돼. 왜냐면 여기서 요렇게 할 때 여기도 마이너스 70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70이거든. 그치? 그래서 봐도 이렇게 되고, 자, 휴지전이 있고, 영인 지점도 있고, 어쨌다지만, 요 그래프 모양을 일단은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해서 펄스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펄스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지.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흥분이 전도되는 과정을 알았어. 자, 이제, 봐봐. 자극의 세기에 따른 활동 전이의 변화야. 자, 보통 1초에 수백 번의 높은 빈도로 활동 전이가 발생합니다. 그치?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활동 전이가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걸린 시간은 1ms에서 2ms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속이 되니까 1초 동안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겠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봐. 자극의 세기가 강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조직세포는 말이야. 어떤 형태의 그래프를 띄냐면은 자, X축이 자극의 세기고 자, 거기에 따른 반응이 그러면은 자, 일정한 자극까지는 반응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일정 자극에서부터 반응이 생기죠. 자, 어떤 모양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역치가 돼요. 역치. 그래서 요런 식으로 원래는 이게 정상이야. 봐봐.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아프네? 오씨! 아픔이 더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냐면 조직세포는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세포의 집합이기 때문에 각 세포들이 가지는 그 반응들을 다 합쳐버리면 돼. 그래서 자극이 셀수록 그 반응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신경세포는 뉴런은 한 개의 세포란 말이야. 한 개의 세포. 그래서 신경세포는 어떻게 되냐면 자극, 자, 거기에 대한 반응이면 자, 쭉 가다가 역치해서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세지더라도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활동 전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활동 전이. 그럼 역치 이상의 자극에서는 활동 전이가 나타나겠지. 그럼 자극을 아무리 세게 한다고 해도 활동 전이가 늘어나? 안 늘어나요. 활동 전이 항상 일정해요. 왜? 한 개 세포기 때문에. 그러면 자극의 세기를 강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활동 전이가 증가해? 아니야. 활동 전이 증가하지 않아. 그러니까 막전의 변화는 똑같고 활동 전이로 똑같아. 자, 이거를 우리는 뭐 하냐면은 얘를 실무율이라고 그래. 실무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치? 왜냐면 단일세포라서 그래. 단일세포라. 신경은. 뉴런 같은 단일세포에서는 자, 이렇게 돼. 하지만 자극이 셌을 때는 어떻게 될까? 발생 빈도가 증가해요.
알지? 그래서 자극의 세기는 발생 빈도에 영향을 주는 거야. 발생 빈도에 영향을 주는 거야. 알지? 그리고 또 하나는 흥분의 전도 속도에 영향 주지 않는다. 그 쉽게 말해서 이렇게 때렸다고 해서 이렇게 때렸어. 내가 아픔을 느끼는 속도와 이렇게 때렸을 때 아픔을 느끼는 속도 똑같은 거야. 단지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자주 받는 거지. 알지? 그래서 속도에 영향 주지 않는다. 그리고 막전이의 변화에도 영향 주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체크해. 자,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흥분의 전도를 보면은 뉴런 내에서 흥분의 이동을 흥분의 전도라고 한다. 뉴런 내에서. 자, 뉴런 안에서는 방향이 어디다?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방향으로 자, 전도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됐어. 그럼 이제 여기가 정기적 신호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이 정기적 신호에 의해서 이웃하는 여기에 이게 또 자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탈분국이 일어나잖아. 그럼 탈분국에 의해서 전기적 신호가 나타나고 이 전기적 신호가 이웃하는 양쪽에 자극이 되는 거고, 자, 이 자극이 역치 이상이 되면 여기서 또 탈분국이 시작이 되지. 그치? 또 탈분국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탈분국이 되는 때, 자,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걸렸을까? 뭐 1ms, 2ms 시간이 걸렸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시 이제 얘는 자극을 받아서 탈분국이 되니까 얘는 이제 0ms부터 시작되겠지. 그럼 여기가 여기서 1ms가 됐어.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2ms라고 해보자. 2ms가 됐어.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 칼륨 이온이 나가면서 재분국이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또 발생한 전기가 이쪽에 또 역치상의 자극이 되면 여기에서 뭐가 돼요? 탈분국이 될 겁니다. 그럼 탈분국이 됐으니까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지만 얘는 뭐야? 2ms가 지난 거잖아.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이것이 2ms라고 해보잔 말이야. 세크 시간이 지난다고 보잖아. 그럼 얘는 자 0초가 되고 0ms가 되고, 알지? 그럼 얘가 2ms가 되고, 예를 들어서 얘가 4ms가 되는 거야. 여기만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기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극을 받았어. 탈분국, 재분국, 휴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적 신호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야? 얘는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 여기가 0ms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2ms의 재분국이 되고 탈분국, 재분국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 여기 나트륨 이온이 여기로 가니까 여기서 또 자극받죠? 그럼 요 부분에서 또 어떻게 돼요? 여기가 0ms가 되면서 탈분국이 되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 2ms가 됐으니까 자, 재분국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극이 전달되는 거야. 자, 요거 이해돼? 요 설명? 요 그래프 나왔을 때 요 그림 나올 때 되게 헷갈린다. 요거 왜 자꾸 헷갈리냐면은 이거를 같이 봐서 그래. 같이 봐서 그래. 자, 아니야.
자, 요게 자극이 가했으니까 요 위치만 보잔 말이야. 여기만 보란 말이야. 자, 그 색깔별로 구분해 줄게. 자, 노란색이야. 그럼 여기가 0ms고 탈분극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2ms 해가지고 재분극이 돼. 그럼 여기가 4ms 한 다음에 다시 자, 어떻게 돼요? 휴지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극받으면 얘는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탈분극이 되면서 어떻게 돼? 그 전기적 신호가 옆으로 가잖아. 그래서 옆에 전기가 이렇게 가해지면서 이 전기적 신호가 역치 이상이 돼버리면 이제 파란색이야. 여기가 0ms가 되면서 탈분극이 되는 거야. 자, 여기만 보면 돼, 이제 여기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시간이 2ms. 그러니까 요 시간과 요 시간을 연결시키지 마. 여기하고 여기는 별도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시간을 쭉 요 지점에서 진행된 시간. 자, 요 지점에서 자극이 여기에서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탈분극이 아니 재분극이 일어나고. 자, 이번에는 그 여기 탈분극 되면서 어떻게 돼? 전기적 신호가 옆으로 이제 전달될 거 아니야. 전기 신호가 전달됐어. 그 역지상이 돼. 그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돼?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죠. 0ms. 그 밑에 하나 있으면 얘는 뭐가 돼? 여기 계속 휴지 상태고, 여기가 이제 휴지 상태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 재분극이 되는 거고, 여기가, 요 파트가 뭐가 돼? 탈분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적 신호가 옆으로 계속 전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디까지 전달된다? 축삭돌기 말단까지 전달이 된다. 축삭돌기 말단까지 전달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자극이 흥분이 전도되는 과정이야.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자, 여기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전달된 전기적 신호가 역치전이 최소 역치전이가 돼야 되겠죠? 그치? 그래야지 활동 전이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전기적 신호는 최소한 역치 전이에 해당하는 전기적 신호가 전달이 돼야 돼. 알겠지? 이때는 자극이 아니다. 전기적 신호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늘을 콕 찔렀어. 여기에 바늘을 콕 찔렀어. 그럼 여기 옆에 내가 계속 바늘 찌르는 게 아니야. 한 번 찌르면 여기서 전기가 발생하고 그 전기가 옆으로 전달되면서 이 전기가 역치전이 이상이 되면은 여기서 또 활동전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 잘 기억하자. 요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한쪽만 얘기했죠? 자, 여기에다 자극 가했어요. 그럼 이쪽 양쪽으로 가요. 그럼 이쪽도 똑같아. 여기에서도 똑같이 해서 요 모양 그대로 하나 더 붙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 쪽으로 대립되는 형태로 가면 이쪽으로도 양쪽으로 전달된다. 그냥 쭉 전달되다가 여기에서 못 가. 왜? 축삭 언덕 때문에. 그 왼쪽 바로에 먹는. 그러니까 왼쪽 바로에 요대로 요거 그대로 갔다가 반대로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지. 얘를 그대로. 얘를 중심으로 얘를 그대로 요것만 그대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이어 붙이면 되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거지. 양쪽으로 전달되니까. 자, 바로 이제. 자, 이거 확실히 이해돼? 이거 이해해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여기 이온의 출입이라든가, 이게 분극, 탈분극, 재분극, 휴지 상태,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줘야 된다. 그리고 각 상태일 때 이온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 건지 꼭 기억해야 되고. 그래야지 섞어놨을 때 안 헷갈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돼? 역치상으로 자극을 가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트륨이온 통로가 역치 전위에서부터 이제 확 이제 여기서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나트륨 이온의 투과가 확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활동 전위에 도달하면, 최대값이 되면, 나트륨 이온에 어떻게 돼요? 통로가 막히잖아요. 얘도 급격히 막혀요.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의 투과도가 확 떨어져요. 확 떨어져요. 알겠지? 확 떨어져. 자, 그렇다면 칼륨 이온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 차이가 얼마 안 나지? 조금씩.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활성화가 되면 조금 이어서 칼륨 이온의 통로도 조금씩 자극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쟤 시작했구나. 그럼 그 뒤에서 나도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슬슬 시동 건단 말이야. 그러다가 최대값이 딱 되면서 쟤 이제 다치네? 야, 그럼 우리 열어야지. 그래서 확 올라가는 거야. 근데 투과도를 보면은 칼륨 이온의 투과도가 적습니다. 왜요? 생각해봐. 왜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의 막 투과를 봤을 때 봐봐.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야. 그럼 얘가 1로 가는 것과 얘가 1로 가는 것이 누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니? 플러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게 더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플러스만의 인력 때문에. 근데 얘는 플러스인데 여기가 플러스야. 그러니까 암만 해도 어떻게 돼? 저항을 받으니까 적게 가야지. 그냥 그래프 외우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확산이기 때문에 이게 농도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지만 그 나머지 환경에도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플러스예요. 여기 마이너스야.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니까 더 끌려가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여기 플러스인데 밖에도 플러스야. 또는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여기가 플러스가 뭐? 자, 상대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치? 원래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갔을 때 적게 간다는 거야. 저항을 받아서. 그래서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떨어진다. 알지? 그래서 바로 요런 식으로.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다시 원래 상태에 뚝 떨어지고요. 자, 칼륨 이온은 쭉 가다가 자, 요렇게 해서 다시 되돌아오고 그래서 요렇게 되면서 자, 요 모양.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조금 더 높다. 막투과도가 훨씬 더 높다. 상대적으로. 왜? 칼륨 이온이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굳이 더 얘기하면은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두 가지가 있어. 칼륨 이온은 통로가 하나야. 칼륨 이온은 통로가 하나야. 근데 나트륨 이온은 통로가 두 종류가 있어. 뭐 전압 개폐성, 전기적 신호가 나타나면 그 신호에서 딱 열리는 나트륨 통로가 있고, 뭐 이래서 또 하나가 이제 나트륨 그게 뭐 비활성화 시키는 요 꼬리가 달려 있는 또 통로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나트륨이온은 통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조금 더 확산이 더 잘 돼. 근데 칼륨이온 통로는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흥분의 전도속도 나오죠. 자, 우리가 마리집하고 민마리집. 자, 민마리집은 그냥 축삭돌기 따라서 방금 같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계속 어떻게 돼요? 옆으로 쭉쭉쭉 전달되지만, 자, 마리집 신경은 랑비의 결절에서만 여기가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이 모여 있다는 얘기야. 모여 있고, 자, 여기서 마리집이 절연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여기 이온의 통과가 없어. 그치? 마리집, 슈반세포로 돌돌돌 말려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온의 투과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요 결절이 바로 축삭돌기가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탈분국이 일어났어. 자, 그러면은 탈분국이 일어났을 때 문제는 나트륨 이온이 다시 이제 들어올 거 아니야. 세포 안으로. 축삭돌기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칼륨 이온 나가고. 그런데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재분국이 되고 나트륨, 칼슘 펌프가 작동해야 되잖아. 근데 이 나트륨 여기가 이온이 몰려 있다 보니까 내보낸 칼륨 이온을 들여오기가 바쁘단 얘기야, 지금. 그러면 나트륨 이온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 펌프가 잘 못 내보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옆에 또 여기가 결절이면
또 여기 결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아니, 잠깐만. 이 결절이가 요렇게 돼야겠지?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말이 집이고, 말이 집이면, 나트륨이 요렇게 이동한단 말이지. 그 양이온이 확 들어오니까 여기 어떻게 돼? 여기에 역치 이상의 전이가 발생하고, 그래서 여기에 또 탈분국이 생기고요. 나트륨이 또 들어오죠? 그럼 또 나트륨이면 어떻게 돼요? 옆에 결절로 또 이동해요. 축삭돌기 안에서.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식이니까는 봐봐. 아까 얘기했지? 민말이 집은 여기에서, 자, 탈분국이 되면서 옆에 전기적 신호가 나오면서 여기서 또 탈분국이 되고 또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여기서 탈분국이 되고 전기적 신호가 옆으로 가면서 탈분국. 그러니까 매 지점마다 탈분국이 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과 여기서 탈분국 때 나트륨이 슉 하고 밀려가 탈분국 때 슉 하고 밀려가 탈분국 때 누가 빨라? 얘가 빠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민마디집 신경이 느리고 마리집 신경이 굉장히 빠른 거야. 그러면 이 결절에서만 뭐가 발생이 돼? 막전이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 결절에서만 막전이가 나타나. 활동전이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활동전이가 짠, 뭐야? 도약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도약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집 신경에서 왜 전도 속도가 빠르냐? 도약전도입니다가 아니라 나트륨 이온이 결절에서 결절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계속 그 결절에서만 탈분국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르게 된다. 자, 빠를 수밖에 없다. 알겠지? 됐네. 오케이. 저 여기서 확실하게 잡아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은 이 축삭돌기의 지름이야. 지름. 자, 지름이 클수록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축삭돌기는 도선 같은 거 생각하는 전기가 흐르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도선의 저항은 자, 길이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자,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단면적이 크면 자, 이게 뭐야? 지름이 크면 저항이 줄어드니까 전기의 흐름은 빨라지지. 전도도 마찬가지야. 전도도. 왜냐면 요 표면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탈분국이 일어나죠? 여기에서 탈분국이 일어나죠? 그러면 결국 이 넓은 표면적에서 어떻게 돼? 이온의 이동이 더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여기 요 부분에서 이게 빨리 막전이가 생성이 되고 빨리 생성이니까 빨리 옆으로 자극 주면서 쭉쭉쭉 가는 거야. 쭉쭉쭉. 알겠지? 쭉쭉쭉 전달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름이 클수록 전도되는 속도가 빠르다.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온의 이동이니까. 자, 그래서 A, B, C 있어. 그럼 당연히 마리집이 있는 A가, 그 다음에 자, B하고 C를 봤을 때 마리집이 있는 B가, 그럼 A는 B보다 왜 커? 지름이 더 크니까. 그치? 자, C와 D는 민마리집인데 지름이 C가 크니까 그냥 그대로 요 순수가 되겠네. C하고 D 다 그치? C하고 D는 다 마리집이 없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 그래서 전도 속도까지 확인했습니다.